보자. 이제 4번. 자, 두 급수 시그마 AN과 시그마 AN, BN이 모두 수렴하면 급수 BN도 수렴한다 라고 썼어. 자, 우리 여기서 어떤 급수가 수렴한다고 했을 때 좀 써자. 만약에 시그마 AN이 수렴한다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실제로 해야 될 일이 있다는 소리가 돼. 뭘 해야 되냐면 리미트 AN이 어떻게 된다? 그 값이 0이 된다는 사실에서 문제를 푸셔야 되죠. 자, 그래서 여기도 한번 보니까 자, 저 복수가 수렴한다는 사실은 사실 리미트 AN 값이 0이 된다는 사실을 의미하고 밑에 되겠다. 자, 이거 1번 같은 경우는 이제 시그마 BN이 수렴한다라고 이렇게 물어봤을 때 우리 예전에 했던 거 기억해? 저 BN을 앞에 있는 두 가지 문장을 만들 수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값이 이제 수렴한다고 말을 한다고 했었잖아. 그래서 AN 더하기 BN 이렇게 쓰고 그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AN을 쓰게 될 거야. 그리고 나서 지금 우리가 시그마 BN 값이 수렴하는지를 물어봤으니까 여기다가 이제 시그마를 취하고 그다음에 여기다 시그마를 취하게 될 거야. 근데 사실 우리 원래 시그마는 쪼개지지가 않거든? 쪼개지지가 않는데 이게 만약에 수렴값을 갖고 예를 들어 수렴값을 갖는 보장이 이렇게 된다면 우리 이 시그마가 아주 예쁘게 쪼개진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을 거야. 따라서 이게 수렴값을 같이 뭐 알파 값 갖는다고 하고 이것을 베타 값 갖는다고 한다면 시그마 B는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된다는 사실이 되는 거야. 이 시그마 함부로 쪼갤 수 없어. 수렴한다는 조건이 있어야지만 저 시그마가 쪼개진다. 그래서 우리는 1번이 맞았다는 사실도 알 수가 있겠네. 자, 그 다음에 사실 이제 이 문장 쓰는 거는 요 2번 때문에 그랬는데 시그마 A과 시그마 B는 모두 수렴한대. 얘들아 봐봐. 얘는 시그마끼리의 관계성을 보는 거니까 리미트 AN 같은 게 필요가 없어. 하지만 여기는 시그마하고 리미트란 단어가 나왔으니까 우리는 요 문장을 보고서 리미트에 대한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소리지. 리미트 AN 값이 결국 0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 여기도 리미트 BN이 0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 자, 둘 다 만약에 리미트 AN, BN이 0이면 시그마 AN, BN도 0이냐라고 물어보는 거야. 근데 당연히 얘도 0으로 수렴하고 얘도 0으로 수렴한다면 사실 방금 전에 말했듯이 리미트 또한 쪼개질 수가 있는데 이게 수렴값을 간다고 한다면 이 리미트도 리미트 AN 곱하기 리미트 BN 이렇게 쪼개진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 시그마 리미트 다 마찬가지야. 수렴값 가질 때만 쪼개지는 거야. 그래서 리미트가 쪼개진다고 한다면 얘가 0이고 얘도 0이니까 결국값도 0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네. 괜찮죠?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중립한정 문제는 이렇게 푼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 이해했죠? 자, 그러면 우리가 나머지 문제 한번 생각해봤어? 생각해보고 다음에 문제를 풀어보도록 합시다. 우리 4-1번만 한 번만 더 보고 넘어갈까? 자, 다현이 4-1번에 1번 맞을까 틀릴까? 어떻게 할 것 같아? 1번 맞아 틀려? 우리 AN을 앞에 있는 두 가지 문장을 만들 수 있으면 되는 거야. 만들 수 있나요? AN은 어떻게 만들까? AN은 AN-BN하고 2AN 더하기 BN 이 두 개를 더한 다음에 3분의 1배를 취해주면 되겠지. 괜찮죠?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이제 시그마 취한다고 했을 때 시그마, 여기도 시그마가 붙게 될 텐데 기본적으로 시그마는 쪼개지지 않지만 수렴값 갖고 수렴값 가지니까 여기서 시그마가 이렇게 잘 쪼개진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이것도 만든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자, 물어보자. 채연이, 시그마 AN이 수렴한다는 것의 실제 의미는 뭐지? 리미트 AN이 얼마다? 얼마? 0, 그치. 0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잘 생각해보니까 리미트 AN이 0이면 혹시 리미트 AN 더하기 2분의 1은 얼마로 갈까라고 한다면 사실 당연히 이것은 2분의 1로 간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괜찮지? 이해했지? 아까 전에 했던 말 기억해? 시그마 AN이 수렴하면 리미트 AN이 0이라고 했어. 그것을 들으면 돼. 만약 리미트 AN이 0이 아니라면 시그마 AN은 무조건 뭐다? 발산이라고 했었어.
따라서 리미트 n이 0이고 리미트 an 더하기 2분의 1이 2분의 1 됐을 텐데 이 값이 0이 아니잖아. 따라서 이 급수는 수렴이 아니라 무조건 발산한다. 괜찮지? 그래서 요렇게 가시는 거예요. 요렇게 2분의 1까지 나왔었는데 0이 아니니까 이 수렴은 발산.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논리적인 생각이 되는 거지. 자, 다음에 밑에도 별표. 자, 밑에 별표 치시고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 아니야? 우리 시그마 문장이 나오고 리미트 문장이 나왔으니까 이것 또한 리미트로 바꿔서 문장을 풀게 될 거야. 근데 조심해야 될 게 하나. 그래서 얘는 리미트 an, bn 그 값이 0이 된다는 뜻을 내포하고 리미트 an, bn이 0이면 리미트 an이 1이면 리미트 bn이 0이 되냐고 물어보는 거야. 아, 이것의 숨은 의미는 뭐냐면 리미트 a, bn이 0이면 둘 중에 하나는 0이냐고 물어보는 거야. 자, 이거 맞아 틀려? 맞추면 선생님 과자 하나 줄게. 달래도 말할 수 있으면 과자 하나 줄게.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니까 좀 틀릴 거라는 의심을 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틀렸다면 그 발레를 찾으셔야 됩니다. 맞아 틀려? 틀려요. 그리고 지금부터 거기 자리에 발레를 써놔. 어떤 발레가 있냐면 둘이 곱해서 0이지만 둘 다 수렴하지 않는 그런 발레가 있거든. 어떤 발레는 이런 발레야. an이 1, 0, 1, 0 bn은 0, 1, 0, 1 얘들아 봐봐. 둘이 곱한 값은 항상 0이야. 하지만 an은 발산이고 bn도 발산이잖아. 그치? 그쵸? 아 근데 여기는 1, 1이라고 했네? 그쵸? 1, 0, 1, 0 아 이 수를 쓸 수는 없겠구나. 이 수를 쓸 수는 없네? 그치? 그래서 이번에 만약 수렴하고 한다면 an이 0 또는 bn이 0이다 문장은 틀렸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겠네. 아, 이 발레가 아니구나. a는 1이면 bn은 항상 0이냐. a는 1로 가는데 bn 값은 0로 안 가는 그런 수열이 있느냐, 발레가. 여기 되는가? 너는 왜 늦어? 맞아? 잠깐 있나? 그런 게? A는 1로 가는데, 아이고, 그 고민 못해. A. 자, 그 발레 있나? 자, 그러면 한번 잘 생각해보자. 이 발레는 나중에 그거 할 때 잘 쓰고, 한번 보자. 우리 아까 전에 이거 기억나지? 이거 시그마도 잘 쪼개질 수 있듯이 이것도 한번 잘 쪼개볼게. 자, 이것도 이제 어떻게 푸는가 봤더니 이거 BN 말이야. BN을 앞에 있는 두 가지 문장 만들 수 있는지 한번 보자. BN 같은 경우는 여기가 이제 AN이 되고, 그다음에 여기는 AN, BN 이렇게 해주면 BN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지. 그리고 우리의 목표는 여기다가 리미트 BN 값이 수렴하지 않았는지 보는 거잖아. 그래서 여기도 리미트를 쓸 거야. 리미트를 이렇게 잘 써보니까 원래는 리미트가 잘 쪼개지진 않거든. 그런데 이게 수렴값을 갖고 얘도 수렴값을 갖기 때문에 그 리미트가 아주 예쁘게 쪼개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자, 이거 만약에 0이라 쓰면 틀린 말이야. 왜냐면 분모가 0일 수는 없잖아. 그렇지? 하지만 1이라고 돼 있고, 그리고 얘는 0이고 얘는 1이라고 했으면 리미트 b는 0이 된다는 것이 맞다는 사실도 알 수가 있겠다. 괜찮지? 그래서 3번도 맞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 일단 혹시라도 나머지 4-1번, 4-3번 문제 풀어봐. 이거는 선생님이 설명해 주는 것보다 자기가 직접 판단해보고 그 다음에 나중에 질문하는 게 더 나을 거야. 4-1번, 4-2번 꼭 집에서 문제 풀어보도록 하세요. 자, 넘겨서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등비급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등비급수 배석 급수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봅시다. 등비급수. 숙제했어? 했어. 자, 할게. 얘들아, 우리 급수가 뭔지 배웠죠? 급수는 무한계의 항을 더한 게 급수가 되는 거야. 그럼 등비급수는 뭐가 될까?
등비 수열을 무한계 더한계 등비급수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자, 그래서 등비급수 보니까 2분의 1의 n제곱. 자, 잘 봐. 첫 번째 항은 2분의 1, 두 번째 항은 2의 제곱분의 1, 세 번째 항은 2의 세제곱분의 1이니까 공비는 2분의 1이고 첫 번째 항 2분의 1이 등비수열이야. 그리고 이런 것을 무한계 더한 것이 등비급수가 된다는 거지. 우리의 목표는 이런 등비급수 값이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 조사하고 만약 수렴한다면 그 수렴값이 얼마인지 조사하는 게 문제가 되는 거야. 모든 급수 문제는 그렇죠. 수렴 발산을 조사한다. 자, 그런데 문제 한번 보자. 자, 우리 예전에 저번 시간에 했던 것 중에서 정말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급수의 값을 판단해주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어. 얘는 1부터 무한대까지 A에 이게 바로 급수의 합인데 그 급수의 합을 어떻게 구하는 것 같더니 SN을 구해 네 번째까지 합을 구하고 리미트 N을 무한대 취한다고 했어. 괜찮지? 괜찮지?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등비급수의 합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잠깐 보려고 했었는데 등비 수열의 일반항은 어떻게 쓰지? 말해봐. 등비 수열의 일반항은 첫 번째 항 A 곱하기 R에 n-1제곱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다. 괜찮아? 괜찮지? 따라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썼다고 한다면 SN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볼 텐데 SN 값은 혹시 SN 모르는 학생들 좀 써놔요. 등비수합은 1-R분의 A 1-R의 n제곱이야. 이거 모르는 건데 알았지? 그래서 여기랑 똑같이 써보니까 1-R분의 초항 A 1-R의 n제곱 이게 바로 SN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 우리의 목표는 무한계의 항을 더한 거니까 우리가 리미트까지 취해 주시면 된다는 소리가 되는 거야. 괜찮지? 자, 그런데 우리가 저번 시간에 했던 거 잘 기억해봐. 이거 지수잖아, 그치? 따라서 만약에 R값이 2나 3 이런 것처럼 1보다 크게 되면 이거 그냥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거야. 괜찮지? 무한대로 가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게 만약에 2분의 1 같은 거 있잖아. 만약 R값이 2분의 1 됐다고 한다면 여기 있는 값이 0으로 간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지. 따라서 R값에 따라서 이것은 발산이 될 수도 있고 수렴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 그죠? 정리합시다. 자, 만약에 생각을 해보자. 첫 번째, R값이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생각이지. 자, 번역을 해봐. R값이 마이너스 1, 1 사이야. 여기 있는 게 n이 무한대로 가지, 그치? 그럼 얘 어디로 가? 예를 들어서 2분의 1의 n제곱 같은 거 어디로 가? 0으로 가지. 얘가 0으로 가게 된다면 남는 것들을 잘 보면 1-R하고 A만 남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괜찮아? 이게 바로 이 급수값이 등비급수 값이 되는 거야. 자, 두 번째. 만약에 R값이 1일 때 한번 생각해 볼까? R값이 1일 때 보니까 잘 생각해야 돼. 얘들아, 공비가 1인 것은 어떤 의미지? 첫 번째이 만약 A래. A고. 첫 번째이 만약 A야. 공비가 1이야. 그럼 다음 번째는 뭐지? A. 그 다음 번째도 A지. 공비가 1이라는 건 7 뺐다는 소리잖아. 그리고 등비급수잖아. 따라서 이것은 A 더하기 이런 것을 다 더하겠다는 얘기가 되었지. 따라서 이것은 뭐다? 발산이다. A를 무한계 더하면 발산이겠지. 이해했습니까? 즉 R이 1일 때 발산이에요. R이 1이라는 것은 이런 이미지야. 괜찮지? 이게 모르면 발산이겠지. 자, 3번. 당연히 뭐 이제 R의 절대값 말이야. R의 절대값이 1보다 커. 즉 R이 1보다 크거나 R이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그럼 이 어디로 가? 당연히 얘 어디로 가지? R의 절대값이 1보다 크면 무한대로 가겠죠. 그쵸? 무한대로 가. 따라서 이 값 또한 뭐가 되는지 아냐면 발산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 R이 마이너스일 때 당연히 발산이야. 네 번째 R이 마이너스일 때도 생각해보면 R이 마이너스이면 마이너스 1의 n제곱은 뿔마 이런 식으로 가잖아. 그치? 그래서 이 값은 진동, 즉 발산이 된다는 사실도 알 수가 있다. 자, 우리가 유식을 가야 될 거 볼까? 등비급수의 수렴이 되는 범위. 이때만 수렴값을 건너주면 나머지 싹 다 발산이 되고 그 수렴값이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에서 수렴값을 받고 그리고 그 수렴값은 1-R분의 A가 된다는 소리가 된다. 이거 너희들
요 값에서 잘 외워주셔야 될 거예요. 자, 정리하자. 등비급수의 합공식은 이렇겠어. R값이 마이너스부터 1까지라면 U값이 0으로 가기 때문에 1-4분의 A가 나오게 됩니다. 다시 외계되는 것보다 나오게 된 배경을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자, 종훈아 뒤에 저기 좀 꺼봐. 덥다. 좀 꺼줘. 자, 그래서 거기에서 쭉 나오게 된 거거든. 자, 밑줄 좀 봅시다. 거기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리미트 S 범위를 좀 밑줄 그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해서 밑줄 긋고 리미트 SH 저것의 급수값은 최종적으로 1-4분의 A가 나온다. 요거 하나만 잘 알아두시면 돼요. 수렴된 범위는 마이너스부터 1까지만 수렴이 되고 그 수렴값은 1-4분의 A다. 그게 이 문장을 설명한 거다. 나머지는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다 발사되는 것을 말했다 놔줘요. 넘깁시다. 자, 넘겨서 얘도 마찬가지. 뭐가 중요할까? 문장 중요하겠죠? A가 0이 아닌 경우 참 얘들아 만약에 첫 번째랑 0이면 그냥 R값이 뭐든 간에 다 0 더하기 0 더하기 0 더하기 0이니까 항상 이 값은 0에 수렴하는 게 맞겠지? 이 문장은 A가 0이 아닐 때 생각해 보신 거예요. 야, 첫 번째 0이면은 0 곱하기 2거든 다 0이잖아. 너무 당연해서 보지 않았던 거예요. 자, 이 문장이 이제 R이 마이너스부터 1까지일 때 그 합은 1-4분의 A다. 나머지 경우는 싹 다 발사한다. 괜찮지? 자, 그런데 우리 하나 조심해야 될 게 있어. 이건 좀 이따가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볼게. 자, 이제 등비 수열과 등비 급수의 수렴 조건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얘들아, 우리 등비 수열의 수렴 조건 아닌가? 자, 말할게. 등비 수열이 뭐냐면 AN을 정리한 거. 이게 등비 수열이고 등비 급수는 시그마 AN을 말하게 되는 거야. N이 1부터 무한대로 갔을 때. 얘들아, 등비 수열하고 등비 급수의 수렴 조건은 다른 내용이야. 자, 잘 생각해 돼. 등비 수열의 수렴 조건 쓸 거거든? 등비 수열의 수렴 조건 뭐였지? R값이 요거였죠, 그쵸? 예를 들어 봐봐. 2의 n제곱 당연히 무한대로 발산이고 2분의 1 n제곱 이런 것들 다 0으로 가져가겠지. 마이너스부터 여기까지였어. 근데 등비 수열은 여기에 등호가 들어갔거든. 그렇지? 왜냐면 우리 1의 n제곱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보면 밑에 수가 1이 됐을 때 말이야. 1의 n제곱은 그 값이 결국 1, 1, 1, 1 이런 식으로 가져가겠지. 괜찮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수렴이 된다고 했으니까 1은 등비 수열의 수렴 조건을 만족해. 그거 들어가는 거야. 근데 등비급수가 되게 된다면 등비급수의 수렴 조건에 대해서 우리 방금 전에 썼잖아. R이 1일 때 되니까 안 되죠, 그쵸? 발산하잖아. A 더하기 A가 아니라 A 더하기 A 더하기 A 더하기 A를 구하는 거야. 급수니까. 따라서 이것은 1일 때 발산이 돼서 1에서는 수렴 조건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 그래서 너희들 제일 많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 어떤 문제를 봤을 때 그 등비 수열인지 등비 급수인지 판단해 줘야 돼. 당연히 수렴 조건 찾으라고 나오잖아. 얘는 1이 안 들어가고 얘는 1이 들어가지. 그럼 정수계수 찾으랬을 때 개수 차이가 좀 날 거예요. 그렇죠? 등비 급수의 수렴 조건과 등비 수열의 수렴 조건을 잘 판단해 줘야 됩니다. 선생님 뭐라는 거예요? 자, 한다. 2번부터 먼저 볼게. 93페이지. 거기 밑줄. 그래프 3개. 일단 가이드 포인트에서 등비 수열 A 곱하기 R의 n-1제곱의 수렴 조건은 마이너스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등호 그렇죠. 다음 등비급수 시그마 A n-1의 수렴 조건은 R값 써보니까 마이너스부터 1까지다. 1이 들어가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 그 밑에 개념 꼭꼭 해보자. 첫 번째. 자, 말해보자. 종훈이. 지금 요 것은 등비급수야, 등비수열이야? 1 더하기 2분의 x 더하기 4분의 x제곱 더하기 8분의 x 세제곱
이거 등비 수열이야, 등비 급수야? 등비급수. 등비 급수지, 그치? 얘 공비는 얼마지? 2분의 그렇지, 2분의 x. 우리 방금 전에 등비 급수의 수렴 조건 배웠잖아. 그래서 2분의 x가 어떻게 된다? 1하고 마이너스 1 사이가 된다. 이게 답이 되겠죠? 이었어? 근데 만약에 문제에서 이렇게 나왔어. 1, 2분의 x, 4분의 x제곱, 8분의 x세제곱 이렇게 나왔어. 이것의 수렴 조건 찾으래. 얘 수렴 조건 뭐야? 이것도 등비수에 맞지, 그치? 얘 수렴 조건은 2분의 x가 1보다 작거나 같고 마이너스 1보다 크다라는 소리가 되는 거야. 밑에가 등비수열, 위에가 등비수열 합한 거니까 등비급수. 수렴 조건이 살짝 다르다. 무슨 말인지 알았어? 괜찮지? 우리 그리고 이제 첫 번째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이게 등비수열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 등비수열의 합이라는 사실. 공비가 2분의 x라는 사실을 체크할 수 있으니까 초항 1이라는 것도 알겠죠? 그렇죠? 자, 이렇게 썼어. 그럼 마지막 하나만 더 해보자. 이 합은 얼마일까? 이게 만약 수렴한다면 이 합은 1-r분의 첫 번째야. 초항 값이니까 1 이렇게 써준 게 바로 합이 되게 되는 거야. 왜? 1-r분의 1이면 1-r분의 a가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이제 만약 등비수 합을 계산을 했을 때 이렇게 쓰시게 되는 거지. 자, 물어보자. 이 문장 보이지? 이 문장 그냥 급수가 아니라는 사실 잘 체크해야 돼. 뭐의 n제곱 꼴이잖아. 일단 여기다 1 대입하면 3분의 x 플러스 1이고 2 대입하면 3분의 x 플러스 1의 제곱이거든. 이거 등비수열 맞아? 맞지? 공비가 3분의 x 플러스 1일 거예요. 그쵸? 괜찮지? 야, 얘를 잘 푼 게 뭐 이런 거 나왔지. 그래서 이것도 만약에 한번 써본다면 1 대입하면 3분의 x 플러스 1이고 급수니까 더하기 2 대입하면 3분의 x 플러스 1의 제곱이고 더하기 3분의 x 플러스 1의 세제곱 이렇게 나오게 될 테니까 이것 또한 등비급수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자, 말해봐. 공비는 3분의 x 플러스 1이 될 테고 이 값은 1하고 마이너스 1 사이에 있어야 합니다. 이거 들어간다 했어? 안 들어간다 했어? 들어가지 않습니다. 괜찮습니까? 괜찮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잘 정리할 수 있다는 거다. 자, 지금부터 돌아가면서 합시다. 자, 합시다. 자, 번호 1번 수렴의 발산해. 1번 수렴이야, 발산이야? 수렴. 수렴. 그 이유는? 0으로 공비가 3분의 1, 지금 1보다 작으니까. 괜찮죠? 수렴 발산 조사하면 수렴하면 그 값을 구하겠어. 선생님이 써봐. 그 값은 뭐라고 쓸까? 등수였던 것 같은데. 수렴값. 이거. 1. 여기는 초항설정. 이게 답이에요. 수렴한다면 그 수렴값을 쓰시라는 소리야. 발산하면 당연히 그 값 쓸 수 없을 테고. 자, 다음 다현이 이거 수렴이야 발산이야? 그 이유는 공비가 1보다 그러니까. 따라서 이건 그냥 발산 쓰시면 되는 거예요. 자, 다음 조은이 이거는 수렴 발산. 공비가 얼마입니까? 자, 말해봐. 공비 얼마지? 이거 헷갈릴 수 있어. 공비 2분의 1이야? 아니지. 부호가 뿔만뿔만 바뀌었잖아. 따라서 이것의 공비는 마이너스 2분의 1이야. 공비가 음수값이 될 수 있잖아. 야, 공비가 음수인 게 뭐냐면 뿔만뿔만 되는 거야. 괜찮지? 자, 근데 어쨌든 공비 마이너스 2분의 1이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에 있지, 그치? 이거 수렴이야, 발산이야? 자, 그러면 그 수렴값을 말해보자. 밑에 뭘 쓸 거야? 1 빼기 마이너스 2분의 1 분의 위에는 2 이렇게 쓰시면 된다. 어렵지 않지, 그치? 이 공식 어려워? 그냥 어렵지 않아요, 그렇죠? 수렴 발산도 금방 조사할 수 있다. 자, 재용이 이거 수렴이야, 발산이야? 그 이유는 공비가 뭐니까? 마이너스 2분의 3. 저 절대값이 1보다 크니까 발산이 된다고 했었죠. 어려운 거 아니죠? 넘어갑시다. 자, 넘어가서 문제를
풀고 갈게요. 자, 이런 문제 그냥 다 풀어. 나중에 반드 꼴찌 다 푼단 말이야. 그래서 문제 여기가 공비가 1분의 1짜리 어렵지 않고 10도 어렵지 않으니까. 근데 문제는 예제 5번부터 이제 조금 문제가 있어. 잘 생각해봐. 자, 우리 시그마 모든 시그마 문제는 딱 두 가지 유형 중에 하나로 했었어. 그 유형은 소거 개념 사용되는 거. 부분분수돼서 삭제가 돼서 그렇게 되거나 아니면 또 다른 경우 하나를 우리가 배운 거야 지금. 무조건 등비급수입니다. 공비가 1보다 작아서 1-r분의 a로 푸는 그런 문제가 된다는 소리가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저 문제는 지금부터 풀어보도록 합시다. 그럼 1번 어떻게 푸는가 생각을 해봤더니 이게 등비급수야? 아니야. 얘들아 1을 대입하면은 4분의 1에 1제곱이 되고 2를 대입하게 되면 4분의 3의 제곱이 되며 3을 대입하면 4분의 1의 세제곱 마지막으로 4를 대입하면 4분의 3의 4제곱이 나와서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거 등비급수 아니지 그치? 이거 공비가 일정하지가 않잖아. 그런데 그냥 못 푼다고 버리기에는 조금 그런 게 그 규칙이 이제 등비수는 아니지만 규칙이 없는 건 아니거든? 어떤 규칙이 있냐면 홀수 번째끼리는 이렇게 건너뛸 수 있지. 짝수 번째끼리도 이렇게 건너뛸 수 있을 거야. 야 우리 5번째도 한 번만 구해보자. 여기다 5 대입할 거야. 5 대입하면 마이너스 5제곱이니까 4분의 1의 5제곱이 나오고 그 다음에 6을 대입하면 4분의 3의 6제곱이 나와. 이렇게 보니까 확실히 잘 알겠네. 이거는 짝수 번째끼리 등비수 이루고 홀수 번째끼리 등비수 이루는 문제가 되는 거야. 괜찮지? 지금 우리의 목표는 지금부터 계산을 2번 한다는 소리야. 이거 자체는 등비수 이루지 않지만 여기 노란색 봐봐. 얘랑 얘를 보면은 껑충 건너뛰었지. 자, 재용이 공비가 얼마일까? 4분의 1 제곱, 즉 16분의 1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 괜찮지? 다음에 여기에서 짝수 번장을 잘 보니까 여기에서 건너뛰었는데 얼마 건너뛴 거야? 자, 다현이 공비가 얼마죠? 4분의 3의 제곱, 즉 16분의 9가 곱해졌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다. 매번 짝수 번장, 홀수 번장. 괜찮지? 따라서 우리는 1번 답을 구할 때 이렇게 구할 거야. 홀수 번장의 공비는 16분의 1이야. 따라서 1-16분의 1분의 첫째 항은 4분의 1이죠. 그렇죠? 4분의 1. 이게 바로 홀수 번장을 다 더한 값이 될 거예요. 다음에 짝수 번장을 다 더한 값을 계산해보니까 공비가 16분의 9가 되잖아. 그래서 1 빼기 16분의 9를 쓰고 그게 첫 번째 항은 4분의 3이 제곱되죠. 그래서 16분의 9를 쓰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둘이 더한 게 홀수 번장과 짝수 번장의 합이니까 결국 우리는 이 합을 구할 수 있다는 소리야. 자, 등비급수 문제인데 아까처럼 쉬운 문제가 나올 수 있지만 이런 것처럼 짝수항끼리 등비수 이루고 홀수항끼리 등비수 이뤄서 따로따로 계산 문제가 나올 수가 있어. 그럼 그걸 어떻게 하느냐? 나열을 보라는 소리야. 나열을 보면 이거 중학교만 되더라도 규칙선 찾을 수 있어. 아, 홀수 번장까지 뭔가 규칙 있네? 짝수 번장까지 뭔가 규칙 있네? 찾을 수 있으니까 이런 것을 한번 나열해 본다. 괜찮지? 자, 2번 더 볼게. 선생님 2번은 뭐예요? 이거 뭐야 이거 이렇게 봤더니 우리가 사실은 제곱, 세제곱, 네제곱 이렇게 나왔으니까 등비수의 문제는 사실 눈치를 채줘야 돼. 하는 것은 이렇게 할 거야. 그래서 써보니까 6분의 3 마이너스 6분의 2 이렇게 쓸 수가 있겠지. 두 번째 항도 이렇게 써보니까 더하기 6분의 3의 제곱 다음에 빼기 6분의 2의 제곱 이렇게 나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 한 번만 더 써볼게. 그러면 6분의 3의 세제곱 마이너스 6분의 4의 세제곱 그렇게 되죠? 6분의 2의 세제곱 이렇게 나온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자, 써보니까 알겠다. 이것도 마찬가지야. 홀수 번장끼리 이 자체는 등비수 이루지 않지만 홀수 번장
노란색 봐봐. 6분의 3하고 6분의 3의 제곱. 그 다음에 6분의 3의 세제곱이잖아. 자, 번호 말해보자. 노란색이 다던 거 얼마일까? 1. 마이너스 6분의 설마 공기가 뭔지 모르시는 거 아니죠? 6분의 3. 네. 초함. 어렵지 않죠? 그쵸? 자, 요번에는 다연이가 한번 해볼까? 주황색이 더한 건 뭘까요? 1 마이너스 요거 네, 그치? 그 다음은 위에 쓸 자리 근데 마이너스까지 포함해서 그치? 마이너스까지 포함한 거 맞지? 마이너스 6분의 1 그치? 그리고 이렇게 마이너스까지 썼으면 이거는 더하셔야 돼요. 이건 첫 번째로 두 번째 하는 거야. 만약에 마이너스 안 썼으면 여기 빼기를 해주고. 그치? 자, 핵심 표현은 어렵지 않아. 1마이너스 4분의 2 어려운 거 아니고 하시면 됩니다. 괜찮죠? 아, 참. 선생님, 근데 이거 수량값 가져요? 공비 보니까 16분의 1, 16분의 9, 6분의 3, 6분의 2가 다 절대값 1보다 작기 때문에 수정값을 갖고 1마이너스 r분의 2 값을 쓰시면 됩니다. 연습합시다. 옆에 한 번만 끌어봐. 너 이제 손으로. 다시 해봐. 해보세요. 자, 이 손 직접 써봐. 너무 이렇게 금방 하면은 재미없습니다. 자, 이 손 직접 써서 계산해 보도록 하죠. 이거는 질문 있습니까? 앞에 거의 빼고 거의 다 줬어? 질 같은 자격증 있었나? 되게 쉽죠? 쉬운가? 복수, 홀수 번지항, 짝수 번지항 따로따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질문 벌써? 계산 어떻게 하냐고? 어째 넣는데? 2일 대표니까 이제 그렇죠? 잘했어. 3대 2죠? 3대 2 제곱 9에 사니까 이거 계산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잘 쓰시면 돼요. 자, 한번 할까? 자, 팁인데 업무 중에서 있잖아. 공계산 좀 짜증나지, 그치? 그래서 이렇게 분수에 분수꼴 있으면 그냥 여기다 16, 16 곱하시면 돼요. 그럼 계산이 깔끔하게 되죠? 16 곱하면 16 빼기 15가 될 테고 위에는 4가 되니까 15는 4가 되고요. 위험에 대한 적당한 소곱한다. 뭐 16분의 15분의 4분의 이렇게 계산하지 말라는 소리야. 나왔어? 첫 번째
나왔지? 너가 자. 이거는 1단 3분의니까 3분의는 계산하시면 되지. 그래서 나머지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나왔지? 맞죠? 한 문제만 했고, 다음 그 밑에 3번 잠깐 보자. 다들 이제 3문제 정도는 장에서 직접 풀어봤다는 거 알겠어? 조심해야 되는 거, 공비 조심하셔야 돼요. 이런 거 같은 경우 공비가 이제 4분의 1이 하면 이제 16분의 1이 된다는 사실 조심하고, 초항도 조심하셔야 돼요. 초항도 뭐가 되는지 잘 보고 있어야 된다. 자, 우리 3번 잠깐만 문제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 이제 등비수열은 이제 이런 것처럼 첫 번째부터 이렇게 예쁘게 될 수가 있거든? 그런데 문제가 있어. 요거는 선생님이 이제 핵심적인 개념을 좀 설명해 줄 테니까 나머지 너희들이 한번 풀어봐. 나? 우리 이걸 잘 보니까 3분의 A1 필드에 가면 더하기 3의 제곱분의 A2 더하기 3의 세제곱분의 A3 이런 것들을 더하는 게 우리의 목표가 되는 거야. 연애 많이 적었죠? 몇 개만 좀 써볼게. 3의 4제곱분의 A3 다음에 3의 5제곱분의 A5 다음에 3의 6제곱분의 A6 이런 것들을 싹 다 더하겠다는 겁니다. 우리의 목표. 그런데 A1은 오라고 했잖아. 자, 그럼 물어보자. 건욱 A2는 얼마지? A2는 A1의 제곱을 7로 나눈 값이래. 얼마야? 7분의 20. 나머지 4. 4지. 자, 다현이 A3은 얼마지? 이지 그치? 따라서 A3은 2가 된다는 사실 알 수 있다. 자, 종훈이 A3 얼마지? A4는 A3의 제곱, A4는 A3의 제곱을 7로 나눈 거야. 근데 4를 7로 나눈 나머지는 뭐지? 4지, 그치? 몫이 0이고 나머지가 4가 되는 거야, 그냥. 그럼 내가 4랍니다. 자, A5는 다시 2가 되겠죠. 반복되는 거 알겠어. 그래서 첫 번째 문장을 잘 써보니까 얘는 3분의 5야. 얘는 조심해. 3분의 5 쓰고 두 번째 문장을 써보니까 A2가 4니까 이거는 3의 제곱분의 4가 되겠지. 세 번째 문장을 써보니까 세 번째 문장은 3의 세제곱분의 2가 되는 거야. 그리고 네 번째 문장 되니까 A4 값이 4가 되니까 이것은 3의 4제곱분의 4가 되겠다. 자, 선생님이 왜 이 문제를 풀었을까? 다 똑같은 문제였는데 그 이유는 등비수열이 첫 번째 항부터 등비수 이루지 않는다는 소리야. 지금 봐봐. 첫 번째 3분의 5잖아. 얘 혼자만 하고 나머지는 사이 이렇게 나오잖아. 그래서 어떻게 할까? 첫 번째 항부터 등비수 이룬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자를 거야. 잘라서 여기서 노란색하고 주황색 따로따로 구한 다음에 나머지 3분의 5를 나중에 따로 더하실 거예요. 그 이유는 첫 번째 항부터 등비수 이루지 않기 때문이지. 그치? 이런 상황이야. 답도 한번 구해보도록 합시다. 자, 답을 구해서 5단위 3번도 잘 정리 한번 해봐요. 이해갔죠? 말하고 싶은 거는 첫째 항부터 등비수 이루지 않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다. 그럴 때는 첫째 항 빼고 나머지는 등비수 이루니까 따로따로 계산한 다음에 나중에 따로 첫 번째 항을 더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답도 한번 구해봐요. 한 번 더 연습한 셈치고.
아까 실수한 거 이제 실수하지 말고 제대로 계산해봐. 이상해도 아까 실수했던 거 제대로 계산해봐요. 하다 보니까 뭐 그렇게 엄청 어려운 것도 아니고 그치? 할만해. 질문할 거 있을까? 괜찮아? 좋아. 다 나왔으니까? 맞고? 다 나왔어? 오케이. 마지막 바로 해봅니다. 됐어? 다 했으면 이제 요 2번은 너희들한테 넘겨주고 집에서 꼭 풀어보셔야 돼요. 됐어? 자, 이제 다 했으면 넘어가실 겁니다. 이거 어디 안 나왔어? 이거 써보세요. 아, 선배 없어. 이게 뭐, 글씨 예쁘겠네. 자, 거의 다 나온 거 확인했죠? 저희도 다 왔어? 오케이. 자, 넘어갑시다. 자, 기본적인 내용은 등비급수의 합공식 잘 구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사인이 이렇게 나올 때가 있거든? 근데 얘들아, 이것도 결국은 등비급수 문제가 된다는 사실 알 수 있어. 그것을 판단한 이유는 요 2분의 1의 n제곱 때문에. 그치? 그런데 앞에처럼 첫 장부터 등비수 이루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그 몇 개 항을 써보는 게 가장 처음에 해야 될 일이 되는 거야. 그러려면 사인 2분의 파이 뭔지 알아야 돼. 그리고 사인 파이 뭔지 알아야 돼. 사인 2분의 3파이도 뭔지 아셔야 됩니다. 자, 번호 사인 2분의 파이 뭐지? 1. 사인 2분의 3파이는? 똑같다. 자, 그래서 너희들한테 어쨌든 우리 잘 생각해봐. 1대입한 사인 2분의 파이 나오고 2대입한 사인 파이 나오고 3대입한 2분의 3파이 나오잖아. 그런 값 다 알아야 돼. 그래서 선생님이 쉽게 그거 외우는 뭐 어차피 다 까먹은 거란 거 아는데 그래프를 알면은 쉽게 할 수가 있거든. 사인 그래프 알죠? 다 까먹던 사인 그래프는 기억이 나잖아, 그렇지? 이런 물결 표시 모양 말이야. 이거 한 바퀴가 얼마였지? 여기 5파이야. 그럼 얘는? 그럼 여기는? 2분의 파이. 여기는? 2분의 3파이가 되겠지. 괜찮죠? 따라서 말해보자. 사인 2분의 파이 얼마? 1이죠, 5천. 사인 파이는 0이고요. 사인 2분의 3파이는 마이너스 1. 사인 2파이는 0 되시고요. 이게 맞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여기다 하나씩 쓸 거야. 2분의 1 곱하기 얼마? 사인 2분의 파이지. 1입니다. 괜찮죠? 첫 번째 항 2분의 1이고 다음 두 번째 항. 두 번째 항에 대해서 잘 보니까 2분의 1의 제곱 쓰고 두 번째 항 사인 파이야. 자, 당연히 사인 파이 얼마라고? 0이지. 따라서 0. 다음에 3을 대입하면 2분의 1의 세제곱이 돼. 세제곱이 되고 여기는 사인 2분의 3파이가 들어갈 자리거든. 사인 2분의 3파이는 얼마지? 지금 이 사인 2분의 3파이는? 마이너스 1. 자, 그래서 여기는 마이너스 1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에 네 번째 항 2분의 1의 4제곱 곱하기 0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괜찮니? 하나만 더 써보자. 다섯 번째 항도 써볼게. 사인 2분의 5파이는 얼마일까? 한 바퀴 돌았지? 그럼 다시 여기야 1이지, 그치? 따라서 2분의 1의 몇 제곱? 5제곱 곱하기 1. 다음 2분의 1의 6제곱 곱하기 0. 2분의 1의 7제곱 곱하기 마이너스 1. 이렇게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어차피 0 필요 없잖아, 그치? 필요 없으니까 이렇게 지우게 된다면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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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비 수열을 이룬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로따로 구해도 괜찮고요. 아니면 이거 자체가 등비수 이루겠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거 공비 얼마야? 마이너스 4분의 1이지.
그치? 다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거 마이너스 4분의 1. 다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거 마이너스 4분이니까 한 번에 등비수 이용해서 문제 풀던가 아니면 따로따로 계산해서 풀던가 너희들 마음대로 하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갔죠? 기본적인 내용은 뭐다? 저게 등비급수라는 사실 알고 몇 개를 좀 써본다. 그리고 규칙성 판단한다. 이거 답 뭘까? 이거의 답은 공비가 얼마야? 마이너스 4분의 1이에요. 여기도 마이너스 4분의 1 곱하면 이렇게 되잖아. 좀 써줘? 이거 2분의 1이거든? 얘는 얼만데? 마이너스 8분의 1이잖아. 얘는 32분의 1이죠. 얘는 128분 마이너스 128분의 1이지. 이런 수들을 잘 보면 공비가 마이너스 4분의 1이라는 사실을 아는 거야. 괜찮죠? 그래서 이것의 답은 1 빼기 마이너스 4분의 1분의 초함 2분의 1이죠. 그래서 이게 답이 된다는 사실도 알 수가 있겠다. 근데 아까랑 똑같은 거 아니야? 그치? 사인 값이만 뭔지 잘 아시면 되는 거예요. 자, 번외편. 이게 사인 그래프거든? 자, 당연히 여기 코사인이 나올 수 있었던 거잖아. 그치? 코사인 그래프 어떻게 그려? 코사인 그래프는 기억나죠? 이렇게 그리시는 거예요. 괜찮지? 여기가 2파이. 따라서 코사인 2파이는 1이다. 여기는 2분의 3파이. 아, 여기가 파이부터? 따라서 코사인 파이는 마이너스 1, 코사인 2분의 3파이는 0, 코사인 2분의 파이는 0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 괜찮죠? 이게 코사인 그래프야. 혹시 모르면 좀 그려보세요. 맞죠? 이걸 알아야지 코사인 값을 구할 수 있을 테니까. 자, 그래서 그 옆에 반드시 1, 2, 3 대입해보고서 그 값 계산해봐. 더 하지 않을게. 기본적인 내용은 항 쓰고 나서 규칙성 찾아서 공비가 얼마인지 찾아주는 문제야. 집에서 해보세요. 알았죠? 꼭 해봐. 오케이? 이렇게 할 수 있죠? 좋아. 자, 그러면 한 장만 넘겨봐. 진짜 집에서 해야 되는 얘들아, 알았지? 한 장 넘겨봐. 한 장에서 예제 7번도 잠깐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자, 예제 7번. 그리고 우리는 이제 수열 파트 조금 끝내고 나서 그냥 교정에 조금 들어가도록 할게. 자, 하자. 자, 예제 7번 대표. 자, 예제 7번 대표 치고 내가 요거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하고 잠깐 쉬도록 할게. 좀만 참아. 한다, 얘들아. 잘 봐봐. 요거 등비급수야. 맞아? 등비급수인데 공비가 얼마야? 공비는 R이 되고 초항값 있잖아. 초항값은 첫 번째 항 말하는 거야. 첫째 항. 첫째 항은 A가 되는 거야. 괜찮지? 이게 바로 등비급수가 되는 거야. 왜냐면 밑줄을 좀 그릴 건데 그러니까 등비수열 말 밑줄. 우리 항상 이 문장 못 풀어서 푸는 거 이게 만약 등비수열 말 없으면은 이거 풀 수가 없거든. 근데 등비수열 말 있으니까 이가 등비급수가 되는 거야. 첫째 항이 아니고 공비가 A였으면 우리는 여기 상태에서 이 숫자가 의미하는 게 바로 1-R분의 A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우리 예를 들어서 등비수열에 대해서 잠깐 고민해보면 등비수열은 문자가 여러 개 있는 게 아니야. A하고 R 딱 두 가지 문자만 있지. 그래서 우리도 10도 딱 두 개만 있었으면 그 문제 당연히 풀 수 있는 문제가 되는 거야. 괜찮지? 자, 번호. 우리 A2 뭐라고 씁니까? 등비수열에서. A. A2를 A라고 쓴다고? A 곱하기? R. 그치. 우리 보통 A2 말이야. 기억을 더듬어봐. A2는 AR이라고 쓰죠. 그쵸? A3는 AR 제곱을 쓰고. 맞죠? AR 값이 마이너스 4가 되고 1-R분의 A 값이 결국 9가 됐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야. 문자 두 개, 숫자도 두 개니까, 식도 두 개니까 우리는 당연히 A하고 R 값을 구할 수 있다. 어떻게 할까? A는 9-9R이죠. 그래서 여기 자리에 R 값을 싹 대입하면 R 값이 R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나서 R 값을 구할 수 있겠다. 괜찮아? 번호 주면 안 돼. 그런데 사실 여기다 대입해서 이제 답을 구해보니까
a 대신에 집어넣으면 9-9r 곱하기 r 이 값이 마이너스 4가 되고 우리는 이것을 넘겨서 r 값을 구할 수 있을 거야. 근데 r 값이 두 개나 나오거든? 근데 둘 중에 하나만 답이 될 거야. 어떤 하나 찾아야 돼? 기본적으로 우리는 등비급수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r값의 범위가 1하고 마이너스 1 사이가 되는 거잖아. 그래서 혹시라도 r값이 두 개 나온다면 이 범위 있는 걸 찾는다. r값을 구했으면 a값도 구할 수 있겠지. 괜찮죠? 그리고 우리는 마무리를 하시면 돼요. 자, 우리 생각해봐. an이 등비수려면 an 제곱도 등비수이다. 이거 인정? 인정해? 자, 그러면 이것의 공비에 대해서 잠깐 써보자. 자, 말해봐. a 공비는 뭐지? a 제곱의 공비 뭐야? r 제곱 되겠지, 그치? 괜찮아요? 공비는 r 제곱이 될 테고 첫째 항은 뭐가 될까? 첫째 항 말이야. 첫째 항은 a1의 제곱, 즉 a 제곱이 첫째 항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일단 써봐. 이게 원래 수열이야. AR 제곱. 이게 원래 수열이거든? 근데 그것을 제곱한 수열은 A 제곱, R 제곱, R 4제곱. 이렇게 나오게 되니까 첫째 항은 A 제곱이 되고, 공비는 R 제곱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해할 수 있죠, 그렇죠?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목표는 뭘까? 이것을 구해줘야 돼. 1-R 제곱분의 A 제곱. 이게 우리가 구하는 목표. 이해했어? 잘 정리하고 다 정리하는 학생은 그 옆에 7-1번 한 문제 더 풀어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화장실 갔다 오세요. 잘 정리하고